와,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단 하루 차이로 내야 할 세금이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분명 비조정 지역일 때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는데 몇 년 뒤에 잔금 치르고 입주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동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린 거죠. 와, 이러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순식간에 그냥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정말 머리 아픈 이 분양권 세금 문제 제가 딱 5분 안에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분양권 계약할 땐 비조정이었는데 잔금 치를 때 조정 지역이 됐어요. 저 2년 꼭 살아야 비과세인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세금 얼마 더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전세 줘서 그 돈으로 잔금 치르려고 다 계획 짜놨는데 학교는 어떡하고 내 출퇴근은 또 어떻게 하나. 정말 인생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란 말이죠. 과연 나는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려면요.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법이 대체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계약서 쓴 날일까요? 아니면 입주하는 날. 법이 딱 정해놓은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취득일이라는 건데요. 용어가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아파트 잔금을 싹 다 치르고 내 이름으로 등기까지 딱 넘겨받는 날.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이건 내 집이다 하고 선언하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한 날이 아니에요. 모든 건 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정말 간단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섭습니다. 내가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그 취득일에 우리 동네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네,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는 기본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2년 실거주까지 꽉 채워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세법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원칙만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아니, 나는 비조정일 때 계약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에도 일종의 구명보트 같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정책을 믿었던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죠. 자,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 무거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 동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계약을 했어야 하고요. 둘째, 당연히 계약금을 냈다는 증거, 통장 이체 내역 같은 게 확실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던 바로 그날, 나랑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우리 세대 전체가 집이 한 채도 없는 무주택 세대였어야 해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모두 다 충족해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까다로운 예외를 뒀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비조장 지역인 거 믿고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실거주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국민들의 믿음을 국가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2년 거주 안 해도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법조항만 들으면 솔직히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준비했어요. 같은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린 A씨와 B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 A씨와 B씨가 있어요. 두 사람은 똑같은 날, 똑같은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동네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모든 조건이 똑같았는데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A씨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였고 B씨는 이사를 가려고 원래 살던 집이 한 채 있는 1주택 세대였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입주할 때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이 동네가 엄청 핫한 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A씨는요, 계약할 때 무주택자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예외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서 2년 보유만 하면 깔끔하게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B씨는요, 계약 당시에 집이 한 채 있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을 팔았다고 해도 새로 산 이 집에 무조건 2년 들어가 살아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계약하던 날 집이 있었냐 없었냐, 이 딱 한 가지 사실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A씨일까? B씨일까? 내 상황에 딱 맞는 절세 전략, 지금부터 제가 상황별로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A씨처럼 계약할 때 무주택자였다. 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서류부터 챙기세요. 분양계약서랑 계약금 보냈던 이체 확인증. 이거 나중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잃어버리지 않게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 같은데 꼭 보관해두세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점.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전세를 놔서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아주 유연한 자금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B씨처럼 계약할 때 집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셔야 합니다. 일단 전세 줘서 잔금 치르는 계획은 이제 접으셔야 하고요. 내가 직접 들어가 살 걸 전제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자금 계획을 다시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주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상생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같은 조건을 맞추면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 들으시니까 이제 분양권 실거주 문제 큰 그림은 좀 잡히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부동산 세금의 세계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문가들이 괜히 양도소득세법을 누더기 세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조금만 들썩일 때마다 여기에 조항 하나 붙이고 저기에 예외 하나 덧대고 계속 이렇게 덧대다 보니까 정말 누더기 옷처럼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알던 상식이 오늘은 틀린 정보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A씨, B씨의 사례는요,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깔끔한 케이스예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세대 분리는 언제 했는지, 내가 혹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이 분양권을 처음부터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산 건 아닌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수 하나하나가 결과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해요. 오늘 들은 내용 말고 나한테만 해당하는 특별한 상황은 없을까? 여러분, 부동산 세금에서 최고의 절세는요, 바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는 꼭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서 마지막 점검을 받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